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노년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질병 중 하나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걷는 일 자체가 고통스럽다 보니까 건강 자체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걷는 즐거움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수술은 엄두도 못 내는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걸을 수 있는 행복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선 곳이 있습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 나병기 상임이사를 모셨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 지가 거의 한 40일 됐는데 외래진료 검사차 평지에서는 조금씩 미세한 아픔을 겪었는데 계단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언덕이나 이렇게 조금 내리막길은 많이 아프지. 안쪽에 연골이 다 다르셔가지고요. 이 대퇴골과 경골이라고 불리는 정강이 뼈가 서로 붙어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붙게 되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 이런 건 큰 효과가 없고요. 수술만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협찬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노인의료나눔재단 관계자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의 나병기 상임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니 전에보다 얼굴이 더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박사님도. 보람 있는 일을 하셔서 그렇겠죠 뭐. 예. 자, 맨 먼저 그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어떤 곳인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저희 노인의료나눔재단은 201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진단을 받고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드려서 건강을 찾아드리고 또 다시 걸을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노인성 건강 관련 의료 정보 제공이나 건강 예방 교육 또 그리고 의료 나눔 기금 조성 사업 그다음에 또 건강 증진을 위한 그 복지 프로그램 개발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직원들은 지금 몇 분이나 하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이 예.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상담 요원과 그다음에 홍보,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세무 회계, 그다음에 이제 병원이나 이런 수술 심사 관리해서 이제 통보도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고생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취약계층 노인 인공 관절 수술이 이제 주력 사업인데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지원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그 취약계층인데요. 취약계층이라 하면 정부로부터 수급자 증명서를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예. 의료급여 1, 2종, 그다음에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들이 지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재단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게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입니다. 예. 네네. 그래서 보건소에 가면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 이 노인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하는 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네, 제가 대한노인회 인연을 맺은 게 2011년도부터 예.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전임 이사장이신 이심 회장님이 계실 때 제가 대한노인회 보건의료 정책 자문위원을 맡아서 일을 했는데요. 회장님을 모시고 그 전국에 이렇게 지역에 예. 많이 행사를 참여했는데
노인분들 대다수가 지팡이나 유모차 같은 거를 의지해서 행사에 참여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걷는데 불편을 많이 겪으시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대한노인회에서 이 사업을 좀 지원 사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사실은 2011년도에 대한노인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대한노인의 시작은 거기서 먼저 하고. 네네네.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일반 단체가 독자적으로 하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서 2014년도에 정부에다가 사업 제안을 했고요.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이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예. 그 아주 제대로 건의를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야말로 정부에서 여기다 많은 그 에너지를 쏟아야 될 만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삶의 질이 결국 제가 볼 때는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들 분들 입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은 걷지 못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생명하고 저는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인공 그 관절 수술을 지원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사실 걷지를 못하게 되면 개인의 고통도 있지만 이게 사회적 부담도 크다 이런 그 주장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는 질환은 무릎에 고통을 주는 건데 당연히 육체적 고통도 크지만 정신적 고통이 가중이 됩니다. 박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클까요? 육체적 고통이 클까요? 글쎄요, 뭐 둘 다 고통인데 제가 또 심리학을 한 사람이니까 정신적 고통도 만만치 않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취약계층에 있는 대부분 어르신들은 자기 스스로 치료하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고 본인이 스스로 몸이 망가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못하기 때문에 아마 훨씬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습니다. 그 연골이 약간의 쿠션 역할을 해주고요. 약간 윤활 역할을 해줘가지고 잘 움직여야 되는데 그 연골이 모두 마모되고 나면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뼈와 뼈가 맞닿게 됩니다. 그런 극심한 통증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 관절의 운동 범위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통증과 운동 범위가 줄어들면요.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즉 걷지 않게 되고요. 그 관절을 안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환자분이 삶의 질이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지고요. 또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 우울증이 온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한마디로 말하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만 잘 받으시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치료 효과는요. 무릎을 구부리고 디딜 때 아프던 통증은 사라집니다. 즉 기능과 기능 회복과 통증 경감을 목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요. 따라서 시행을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예전에 그 아프기 전에 했던 활동량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관절이 돌아오니까요. 운동은 적당한 운동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노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사라지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의료 비용도 크게 절감되고요. 또 부양하는 부양자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 부담이라든가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지만 더 크게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여기가 아픈 거하고 무릎이 아파서 못 움직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퇴행성 관절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업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걸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됐고요. 네, 네. 육체적, 심리적 고통이라는 말씀하시는데 육체적 고통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통증의 수치로 좀 놓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증의 수치를 0에서 10이라고 놓고 봤을 때 10은 당연히 아주 극심한 고통입니다. 예. 근데 우리 인간이 참기 힘든 고통이 산모가 출산할 때 겪는 고통이랍니다. 예. 그 고통의 수치가 의학적으로 8.7 정도 된다고 8.7. 합니다. 그런데 이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오는 고통이 한 8.3
되니까 그 참을 수 없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예. 주저앉는 그런 현상을 나타날 수가 있죠. 예. 그런 고통을 산모는 한 번은 끝나지만 이분들은 수시로 겪는다는 게 일상생활에서 네 맞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국민 그 소위 삶의 질, 행복 지수 다 관련되겠어요. 여기 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퇴행성 관절염 초기 치료는 약물 치료나 뭐 주사요법, 그다음에 뭐 물리치료 이런 뭐 등등이 있습니다. 관절염이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요, 저희는 일단 약물 치료를 먼저 합니다. 약물 치료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주사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적 치료에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줄기세포라든지 또는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치료 없이 관절을 저희가 인공으로 만든 관절을 치환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의 그 상태를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물렁뼈가 예. 수명이 다 돼가지고 예. 닳아져가지고 뼈끼리 부딪히게 됩니다. 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는데 네네네. 이게 달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그 뼈끼리 부딪히면서 이렇게 이제 마모가 돼가지고 예. 거기에 알갱이가 모래알처럼 생기면서 행동하면서 그 알갱이들이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찌르는 거예요. 아하. 그 찌르면서 그래서 염증도 나오고 통증도 극심해지고 예. 그런 분들의 고통을 이제 참기 위해서 진통제를 드시는데 예. 그 진통제가 무조건 안 드실 수는 없어요. 진통제를. 진통제를 드셔도 심한 분들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가장 그 많이 오는 질병이 복부 비만입니다. 아무래도 복부 이제 비만. 네네네. 걷는 게 좀 줄어드니까. 예, 당연히 뭐 완전히 뭐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 말기 환자들은 뭐 엄청나게 줄어들게 예. 됩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 예. 뭐 당뇨, 아무래도 또 사회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대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우울증, 또 심하면 뭐 치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이 치매인데 치매 원인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도시하고 농촌은 그 저 퇴행성 그 관절 예. 그 병이 어느 쪽이 많은가요? 이게? 당연히 농촌이 그래서 많습니다. 농촌이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예.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지금 5년 동안 사업을 해봤는데요. 농어촌 지역의 수혜자하고 대도시하고 했을 때 훨씬 농어촌 지역 수혜자가 더 많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예. 아쉽게도 저희가 대도시가 6, 농어촌이 4 어허.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에서 그만큼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요? 왜 그렇죠? 맞습니다. 홍보 부족입니다. 아하. 홍보할 수 있는 그 전달 방법이 농어촌 거주자들한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럼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네. 예, 그리고 혜택을 또 먼저 받으셔야죠. 네.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네. 뭐 어떤 분은 겁나서 못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네, 네. 좋아진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큰 무슨 문제나 부작용 이런 건 없는 거죠. 이제 의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럼요. 지금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들 인공관절 수술 그 숫자가요. 지금 전년도 거, 19년도 건 아직 정확히 안 나타났습니다만은 18년도 보면 한 8만 명이 넘습니다. 어허. 네. 그래서 이미 보편화된 수술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이 수술 10만 명당 기준했을 때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예. 건강보험 그 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지금 퇴행성 관절염으로 질환으로 해서 치료받은 1년의 환자 수가 약 한 387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제 보편화돼 있는 그런 네네. 수술이군요. 네, 네. 자, 제가 이제 뭐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인공관절 수술하는 것이 좀 얼핏 생각하면 겁나기도 하고 네. 또 더 주저하게 되는 건 비용이 비싸다. 네. 이런 얘기인데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수술하려면? 지금 재단에서 지원하는 그 대상자 군은 약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수술 비용이 한 측에 예.
우리 무릎이 양측이지 않습니까? 예. 한 측당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보통 또 지원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 그럼 지원받으면 반값이면 할 수 있다. 반이 좀 더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반 약간 넘는. 네네네. 예. 네. 그래도 이게 금액이 만만치는 않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더 좀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자, 이 수술 지원 신청을 네. 아주 고령이신 분들은 절차도 복잡하고 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신청을 주로 어떻게 알아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나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 가시면 신청에 도움을 좀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기가 잘 다니는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진단서를 한 장 가지고 가시면 보건소 직원이 저희 재단으로 신청을 해줍니다. 예. 저희 재단에 신청하면 저희는 서류 심사를 합니다. 예. 서류 심사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자격 요건을 갖췄느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당사자한테 선정 통보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수술에 대한 상담이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으시면 본인이 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 시에 예. 수술비를 정산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만큼을 저희가 12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예. 한 측당. 근데 120만 원을 차감하고 그렇죠. 네네. 퇴원하시면 저희가 의료기관한테 지급합니다. 그 선착순으로 하는 건가요, 그럼? 맞습니다. 아하.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소진될 때까지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선정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급적 빨리 신청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말이죠. 네, 네. 자, 일단 그렇게 보건소에 가면 상담은 다 받을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도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요. 주민센터. 네, 네. 예. 또 그 전국 시군구에 있는 대한노인의 지혜를 가서도 상담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노인에서도 가능하고. 네, 네, 예, 네. 상담 받으면 되는데 그 수술 자격이 되는 분들이 신청할 때 그 유의사항 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반드시 수술 전에 하셔야 됩니다. 수술 전에. 네, 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농어촌 거주자들이 이런 정보 부족으로 수술 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술을 먼저 한 다음에 신청하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제도는 수술 전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 전에 신청해야 되고요. 또 수술 저희가 지원 통보를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선정된 분들은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3개월 안에. 네네네. 왜냐하면 수요 예측을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데 마냥 저희가 그걸 예산을 그렇겠네요. 저희가 비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신청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재신청을 할 수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하고 나서 요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이제 전년도에 저희를 예를 들면 신청자가 많아서 이미 11월 전에 예산이 소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소진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 시기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저희는 당연히 그걸로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수술비 지원을 그 처음부터 이 금액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까? 조금씩 늘렸습니다. 80만 원 시작했다 1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120만 원 이렇게 좀 늘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수술 받으신 어르신들 몇 분쯤 되십니까? 저희가 지금 2015년도부터 이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19년도까지 5년 동안 7,700명 정도를 지원해 드렸고요. 아시다시피 무릎이 양측이다 보니까 수술 건수로는 11,600건 정도 되고요. 수술 지원 금액은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예.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지만 지금도 많은 실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럼 이 이제 그렇게 생활 속에서 고통을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으시다가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겁니까? 정말 이거를 지금 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 지금 그 삼성의료원에 계시는 그 박윤수 그 인공관절센터장님이나 부원장님으로 지금 계시는데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95%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술 후 만족도가요. 예. 그리고 저희 재단이 작년에 그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 1년도 안 된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결과가 85%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술 전하고 수술 후하고 가장 큰 효과는 우선 통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통증, 그 사람이 그렇죠. 통증이 네네. 사라지면 우선 살만 나니까. 네네네. 예. 통증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는 마음대로 걸을 수 걸어 있는 다니고. 네. 걸을 수 있는 최소한 뭐 자기가 걷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겁니다. 예. 참, 그러니까 세상이 달리 보일 것 같아요. 그것은 뭐 도로 다니는 게 우선 즐거운 일이니까. 맞습니다. 예. 스스로 마음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게 그분들한테는 아마 새로운 삶이 되는 거고요. 예. 또 그리고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사회 활동을 통해서 자립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이웃과 소통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만족도 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재단이 이제 만 5년이 이제 지났는데요. 작년에 저희 재단이 리서치 전문기관을 통해서 약 수술 받으신 분들 400명, 예. 또 저희가 선정 통보해드렸는데 수술 받지 않은 분들 100명, 해서 총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의 주요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가 이 응답자 중에 62%가 홀로 사는 분들입니다. 예. 독거노인 가구고요. 또 응답자 대부분이 현재 그 질환을 갖고 있는 게 가장 많을 갖고 있는데 고혈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뇨병, 뭐 심장 질환 이런 부분 질환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대상자 중에는 이 수술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역시 수술 비용에 대한 문제,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수술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이제 간병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75%가 수술에 대한 비용이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전후 통증 비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그게 했는데 궁금한데 그게 말이죠. 수술 후에 통증이 사라졌다. 근데 이제 통증은 아무래도 큰 수술이다 보니까요. 바로 그냥 수술하자마자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점차 사라집니다. 근데 보통 한 건강하신 분들, 그러니까 몸 건강 상태에 따라서 3개월에서 한 6개월이면 크게 개선이 되고요. 뭐 한 1년 되면 거의 다 통증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는 이제 요인을 하나 더 덧붙이면 수술만 잘 받아가지고는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수술 후에 재활 치료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험에 의하면 저는 가까운 지역에서 거주 공간이 가까운 지역에서 병원에 의료기관에 가서 수술을 받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술 안 한 대상자들에 대한 응답 결과가 저희가 궁금해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문제가 수술비가 걱정돼서 수술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 수술비를 다 지원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적게는 뭐 한 2, 30만 원, 많게는 뭐 한 7, 8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은 그 금액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수술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의학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재단에 지금 그 의료기관이 한 130군데가 예. 협약을 맺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한 130군데가 있는데요.
그 의료기관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같이 힘을 모으면 훨씬 좀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수많은 사례를 직접 보셨을 텐데 네. 기억에 남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시죠. 여러 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 두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천역에서 나무를 팔아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 지역의 그 주민 복지센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저희 재단에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니까 결과적으로 생계 유지 차원에서 나무를 팔고 있는데 그마저도 이제 하실 수 없어가지고 아하. 예, 안타까워가지고 다행히 저희 재단을 어떻게 통해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다시 나무를 팔고 그걸 예. 생계 유지도 하면서 또 그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남들을 도와달라고 후원금도 냈다는 그런 아주 기쁜 소식을 저희가 듣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이제 파시는 분이니까 할머니시겠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네. 자, 그런데 본인도 행복하고 이제 남을 돕는 일까지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뭐 훈훈한 사연이 많겠어요. 네. 또 하나는 정말로 그 교도소의 수감자한테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 교도소 수감자. 네, 수감자한테. 예, 저희가 이제 그 자주는 못 하는데 한 번씩 그 언론 신문에 저희 재단 업무 소개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신문을 보고 저희 재단에 그 편지를 썼는데요. 그 자기가 평생 어머니 속을 썩인 재소자인데 어머니가 면회 일주일에 거의 안 빠지고 한 번씩 면회를 오시는 분인데 몇 주를 못 나오신 거예요. 몇 주를 못 오셔서 궁금해하던 차에 어머니가 오셨는데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면회를 오신 겁니다. 무릎이 아프다. 네, 그래가지고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면회를 몇 주 빠져셨는데 그걸 이제 재소자가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정말 지금까지 불효만 했는데 예, 한번 효도할 수 있게끔 꼭 좀 도와달라고 어머니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저희 재단에 적어서 보내주셔가지고 편지를 쓴 거네요, 그러니까 네, 재단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재단이 그 어머님을 연락을 드려가지고 수술비를 지원해드려서 또 해드렸는데 그 재소자한테 편지가 다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사회 복귀하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재단에 또 후원도 하겠다. 그런 예. 가슴 뭉클한 또 사연을 또 보내와가지고 예.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효도했네, 효도. 박수 한번 효도한테. 자, 정말 좋은 일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뭐 한 분 한 분이 행복이 아니라 이 국민 행복이 좀 더 확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박사님이 이제 지금 현재 뭐 제가 보기에도 건강하십니다만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느낀 건데 저도 그거를 이 일을 하기 전에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건강하니까 걷는 것이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걷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좌우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은 그거를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게 무척 안타깝습니다. 네. 예. 인공관절 수술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네. 대체 몇 세 때부터 주로 많이 하십니까 수술을 현재? 가장 많은 인원 중에 그 연령층이 70대입니다. 70대. 네, 70대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60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80대 이렇게. 네. 90대에서도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래도 90대가 가장 한 네 번째 정도로 많고요. 네, 90 넘어도 그냥 수술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 뭐 의학이 발달돼서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 여자는 어떻습니까? 비율 성비. 당연히 성비는 7대 3 정도 됩니다. 7대 3? 네, 여성이 7이고 예. 남자가 한 3 정도. 어허, 그건 또 왜 그런가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 그 문화, 생활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떤 가사 문화라든가 노동 문화 중에 여성들이 대부분 무릎을 쪼그리고 많이 써서 그런가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 연골 부분이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쉽게 마모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연골이 마모돼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 여성분들이 고생을 또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릎 네네. 고생을.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박사님 그래서 지금 이제 농업방송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예.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농어촌 거주자
그 생활 공간이 예. 상당히 그 이게 행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뭐 오르락내리락하고 부엌에 네네네. 들어갔다 나왔다 네네. 하려면 또 네. 예. 그리고 뭐 그래도 서울은 뭐 이런 조금 집이 크냐 적냐 또 좀 뭐 좋냐 안 좋냐 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농어촌은 아직도 뭐 이런 그 주거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예. 특히 뭐 이런 그 화장실 문화도 뭐 같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든가. 예. 생활의 불편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 무릎 정말 수술을 네. 더 많은 분들이 받아서 더 자유롭게, 더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 수요가 대략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2018년도 기준에서 무릎 관절증 환자로 치료받은 숫자가 예. 387만 명입니다. 예. 저희가 유치하는 그 인원은 약 한 최소 35만 명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되실 분들을 예. 저희가 35만 명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1년에 한 평균 한 8만 명씩 받고 있으니까요. 턱없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술 지원을 좀 확대를 해야 될 텐데 결국 예산의 문제네요, 그러니까. 예, 현재 그 사업의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재단에서는 국비가 매년 한 3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약 한 27억 정도가 수술비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재단이 이제 후원금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저희 재단이 지금 사회적 여건도 있지만 한 1년에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밖에 후원금을 얻어내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국비를 30억을 받는다면 후원금도 최소한 한 30억 정도는 조성을 해서 매년 한 60억 정도는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후원금 모급 방법을 그동안에 해본 여러 가지 이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이제 매칭 기부. 매칭 기부. 네네. 후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후원자가 자기 어떤 연고 지역을 대상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전남 무안에 살고 계시는 뭐 서울의 거주자가 후원금을 주셨을 경우 나는 전남 무안에 우리 거주자들한테 좀 혜택을 주라 예. 하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좀 혜택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기업에서 우리 기업의 뭐 직계가족이나 좀비속들을 대상으로 좀 후원을 해달라 한다면 뭐 그렇게도 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매칭 기부라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뭐 지정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네, 지역도 지정할 수 있고 사람도 지정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하. 네네. 어떤 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수술을.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매칭을. 네네. 자, 근데 지금 이제 안타까운 것이 이제 정부 지원금은 약 30억 정도인데 네. 후원금 들어오는 건 2, 3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걸 확 늘려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재단에서 좀 안정적인 후원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 작년 2019년 12월 달에 예. 천사 클럽을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천사 클럽. 예. 네, 네. 천사 클럽이라는 거는 숫자적으로 1004명의 의미를 두고 있고요. 예. 하늘의 천사, 엔젤의 천사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클럽의 회원이 되려면은 예. 1천사 1후원,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이 후원자 한 명을 한 분씩 하는 도와드린다. 도와주는 비용이 1년에 120만 예. 원을 후원해 주시면 네. 천사 클럽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 천사 회원이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분을 저희 재단에 추천하시면 우선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재단은 마음 같아서는 뭐 올해 한 해 1,004명의 천사 회원들이 모이셔서 예. 정말 1,004명 수혜자가 혜택을 받아서 다시 걸을 수 있는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네, 자, 2020년에 1,004명의 천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말씀 드려보니까 뭐 특정 지역 또 특정한 사람까지 지정 기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뭐 향후 이런 데도 많잖아요. 출향민들 모임. 네, 네. 이런 모임에서 같이 좀 참여 그러면 좋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그 사회단체들도 좀 참여를 저희하고 함께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 뭐 아시겠지만은
대기업 뭐 군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사회적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좀 저희 재단이 아직 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단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예, 수술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고 일부는 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각지대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곳이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비수급 빈곤층이 너무 많습니다. 예. 정부가 발표한 비수급 빈곤층 그 숫자가 95만 명이 넘습니다. 예. 저희 재단이 지원하는 그 지원 대상자 군이 이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 재단의 그 자격 기준은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 소득으로 따지면 소득 하위 40% 이하자가 저희 재단 지원 대상자 네. 군이고요. 40%가 넘어가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경계선에서 약간 올라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비수급 빈곤층이라 하면 뭐 부양가족이 있으나 사실상 생계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뭐 부양자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비수급 빈곤층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사실 생계 곤란자라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뭐 박사님 아시겠지만은 사실상 어려운 분들도 예. 자존감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또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지만 그 부분을 또 노출하기가 또 예,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데요. 재단에서는 그런 분들도 시급하게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꼭 혜택이 필요한 분들인데 네네. 그게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군요.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자, 이 부족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그게 끊임없이 고심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재단의 그 후원자가 한 400명이 좀 넘습니다만은 인원수로는 그래도 꽤 많은 편인데 예. 대부분 노인 어르신들입니다. 뭐 1,000원부터 시작해서 뭐 2,000원, 3,000원까지 예.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재단에서는 좀 이렇게 매칭 기부라든가 천사클럽을 통해서 꼭 2020년도 올 한 해는 저희가 국비로는 2,000명을 지금 지원할 예산을 이미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재단이 최소한도 1,000명 이상을 지원을 해서 약 한 3,000명 이상을 지원하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예. 그 후원을 아까 천사클럽 말씀하실 때 후원을 120만 원을 후원하게 되면 천사클럽이 되고 네, 거의 이제 한 번에 수술비가 거의 다 되는 거죠. 한 네, 150만 원 정도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소액으로 그냥 후원하겠다는 분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소액은 금액 제한 없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도 괜찮고 네, 1년에 뭐 5만 원도 괜찮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천사클럽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더 많은 분들이 네, 네. 참여해 주시면 네, 이제 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술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고 정부 지원금은 또 이제 한계는 있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원비를 나도 좀 내야겠다, 도와드려야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네, 네, 더 많은 분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럼 나도 지원을 좀 이 좋은 사업인데 네, 네. 정말 우리나라 저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 이렇게 네. 무릎 이렇게 아파서 고생하시는데 나도 이 지원을 해야겠다고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 이제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예, 요즘에는 뭐 바로 그 막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노인 의료 나눔 재단 그냥 이렇게 치면 네. 저희 바로 홈페이지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네. 열리게 되면 거기에 이제 후원 참여 방법에 들어오면 네. 바로 모바일로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네.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이 든다고 그랬죠 수술비가. 네네네. 자,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한 해에 한 분은 도와드리겠다 이런 분만 많이 좀 늘어나셔도 이게 많이 확대될 텐데 말이죠. 네. 자, 이 기부금 모금이라는 것도 참 그 자체도 쉽지는 않지만 또 제도가 있으니까 네. 이게 좀 까탈스러운 면도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정부 당국에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 재단은 소개했듯이 정부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뭐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수천 개의 이런 사회 사업을 하는 재단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육비 사업, 뭐 장애인 사업, 청소년 어린이 사업 뭐 많이 있는데 재단의 그 지정을 받을 때 기부금법에 의해서 법정 기부금 단체 또는 지정 기부금 단체 크게 이 두 가지로 예. 지정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법정 기부금 단체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한 개 정도 있고요. 의료기관은 뭐 국립의료원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의료원은 본인들의 어떤 시설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지정을 받는 거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배분 사업을 모금을 통해서 배분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접 수술비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저희가 모금 사업을 하려면은 큰 걸림돌이 뭐냐면 법정 기부금 단체하고 지정 기부금 단체가 기부자에 대한 혜택, 주는 혜택, 세액공제, 세액공제, 소득금액, 경비 인정금액 예. 이런 부분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부가 좀 감안해서 이런 그 지정기부금 단체 중에서도 필요성이 있는 단체는 그런 좀 세제 혜택이나 이런 순비 인정 처리하는 부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요구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당장 가능하다면 법정 기부금 단체 중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말씀드렸는데 그 배분 사업을 할 때 저희 정부 지원 사업 같은 이런 단체에 좀 할당량을 그렇죠.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사업의 목적 생각하면 말이죠. 네. 현재는 인공관절 수술 여기에 이제 주력을 하시는 거지만 또 기타 앞으로 현재 하고 있거나 앞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재단의 목적 사업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 퇴행성 관절염 질환에 대한 정보 부족, 의학 정보 부족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 예방 교육 이런 지원 사업도 저희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 재단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걷는데 인간이 걷는데 방해를 주는 만성 질환을 모두 다 포함해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너무 많은 환자 수요가 있습니다만은 허리 질환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외로 또 많은 질환이 무지 예반증 질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핵 질환자들도 사회 활동이나 이렇게 하는데 많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질환들을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자,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노인이 행복한 나라, 어르신들 행복해야 또 사실은 사회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활동이 되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 좋은 사업이 널리 좀 확산되기를 저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새해니까 새해 그 시청자분들 위해서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노인 의료 나눔 재단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해서 다시 걸을 수 있는 희망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재단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이 부분은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나눔 문화가 확산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또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많은 지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술을 받은 노인분들이 가장 기뻐하는 점은 역시 마음대로 걸을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움직일 수 있게 된 것보다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활동하면서 노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 때문에 기쁨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농촌 지역과 비소득 빈곤층까지 도움의 손길이 확대돼서 더 많은 분들이 노년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